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제가 오늘 오토바이 고쳤어요. 제가 다들 아시죠? 이 이야기를 제가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오토바이 엔진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겨서 라오스에 있는 베트남 사람이 하는 수리점에 갖고 갔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제가 한 13,000원 주고 고쳤는데 잘 탔는데 이게 또 비슷한 문제로 갔어요. 근데 이놈이 저를 보더만 얘가 호구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13만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비싸다 했더니 75,000원 내놓으라고. 그 다음날 찾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냥 가져간다고 안 고치고. 그래 갖고 왔는데 또 괜찮은 거야.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제가 또 아는 데가 있어요. 얘는 또 라오스 애가 하는 애예요. 야도 좀 잘 고쳐. 그 얘한테 갖고 갔어요. 아까 보더만 엔진 부분이 문제가 있대요. 근데 그 안에 그 플라스틱 종이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얼마냐고 했더니 6,000원. 6,000원. 엔진 오일 해가지고 14,000원인가 15,000원 받았는데, 아무튼 엔진 고치는데 6,000원. 근데 베트남 걔는 좀 깎아줘가지고 그래도 75,000원. 이게 똑같은 거야. 그 안에 있는 소모품이 하나는 75,000원 내놓으라고, 야는 6,000원이 해준 거고. 진짜 참. 어쨌든 중요한 것은 라오스에 있으면 별놈의 일이 다 생긴다. 물론 라오스만 그러겠어요. 동남아 자체가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고, 또 이러면서도 또 하나 배우고 또 재밌어요 또. 근데 사실 이렇게 수업료도 내면서 눈탱이 밤탱이도 쳐 맞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우고 그러면서 또 적응도 하고. 근데 이게 또 나름 동남아의 또 매력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고, 참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 돼. 동남아 살면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자, 오늘 한국분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라오스에서 사는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지 않은 조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근데 이분께서 나이는 40살인데 이분께서 이제 군대에서 다쳤어요.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발목 부분에 인대가 문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된 거예요. 국가유공자가 6급이 됐대, 6급. 그래가지고 한 달에 자기가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돈이 나온대요. 그 제가 아까 훅딱 구글로 들어서 확인을 했어요. 어떤 6급에도 뭐 1학, 2학이 있는데 가격 차이 좀 나더라고요. 그 들어오는 돈이 그냥 150만 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아닐 수도, 또 하도 요즘에 이거 제가 녹음하면서도, 내가 녹음하면서도 이거 너무 구라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구나. 자, 어쨌든 이분께서 이제 또 우울증도 좀 있대요. 본인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좀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본인께서 학교 다녔을 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대가리 쪽으로는 좀 아니래요, 자기가. 근데 원래는 몸 쪽으로 몸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발목 인대가 다치셨으니까 뭘 일을 하더라도 몸에다 뭐 무거운 걸 들었을 경우에 이 하중에 이 힘이, 원래 발목으로 힘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일 하다가도 그만두고, 머리 쓰는 일은 또 본인하고 안 맞고, 뭐 이리저리 또 우울증도 좀 더 심해지고, 술도 좀 많이 먹고, 막 그런 좀 황폐한 삶을 살았대요. 좀 가슴 아픈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대요.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한 달에 이제 100몇십만 원 나온다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더 조금 나왔겠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공자 보상금이 점점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몇십만 원뿐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뭐 150만 원까지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콩국물 좀 얻어 먹으려고, 야, 너 돈 안 나왔냐? 밥 한번 사줘, 술 한잔 사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했나 봐요, 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멀리 했대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알고. 그러다가 이제 그 기간제 일 있죠, 기간제 일을 좀 했대요. 그래도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 국가에서 나온 돈 그때 당신 적잖아. 지금은 솔직히 150이면은 어이구 150이 매달 들어오면 대단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또 몇십만 원도 대단한 거지만은 큰 돈이지만 그래도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거 몇십만 원으로. 그러니까 기간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를 점점점 이제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8살 후반에 들어온 거예요. 이분께서 이제 라오스로 처음에는 이제 여행 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달 살기 같은 걸로 그런 걸로 들어와가지고 한 달 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또 일도 좀 하고 또 나와가지고 한 달 살고 BNT는 한 달 살기, 방비행 한 달 살기, 루앙프라바 한 달 살기, 뭐 한 달, 뭐 타켓 한 달 살기, 뭐 사반나케 한 달 살기 막 이렇게 뭐 세콩 한 달 살기 앞에고 막 이런 식으로 한 달 살기 계속 했대요.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40살에 이제 완전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세콩유에 살았대. 세콩유에라면 말하면은 아마 내 생각인데 폰 같아. 폰 밤폰 뭐 이제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이 안 써놨으니까. 근데 그쪽이라 하면은 밤폰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분이 황태후에서 살았는데 본인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 그거야. 본인이 뭐 돈이 부자냐 아니야. 모아놓은 것도 뭐 기관제 일해가지고 돈을 뭐 얼마나 벌었냐 그거야. 근데 유일한 것은 매달에 이제 돈이 거의 150만 원씩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혼자 살기에는 괜찮죠. 솔직히 혼자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괜찮아. 150이면 매달 꾸준히 150 들어와 봐. 어떻게 보면 말했죠. 아까 초반에 말했잖아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이게 조건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매달 돈이 어디서 소득이 들어오는 거. 왜냐면은 라오스에서 사는 한국 사람 치고 매달 100만 원 이상 들어온 사람도 없어요. 거의요. 대부분 자기가 버는 돈 다 까먹다가 한국으로 아내랑 같이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일하는 사람들. 근데 라오스 계속 있다? 그러면 다 까먹고 결국은 뭐 헤어진 사람들. 돈 때문에. 근데 이분은 계속 매달 이렇게 150, 이제 물가 상승률 때 더 올라가겠죠. 이게 최고지.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크게 없잖아, 돈이. 이게 본인께서 이제 아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태에서 살고 이분도 이제 쟤는 이제 예전에 화로 있는 데서 살아봤지만 화로는 사용은 안 했어요. 저는 항상 바깥에서 밥을 먹었지만은 근데 이분은 화로를 사용을 했대요. 화로를 사용을 하는데 라오스 음식하고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잠깐만 지금 또 몇 분 했어? 좀 보면서 해야 돼. 어우 벌써 이만큼이나 했어? 라오스 그 특유의 향신료 이게 너무 자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먹겠대요. 길거리에 있는 솔직히 꼬치 같은 것도 그냥 먹으면 먹었지 거기다 뭐 뿌려서 먹는다? 아예 그냥 손도 되게 싫대요. 솔직히 그냥 안 뿌려서도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안 맞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 음식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본인이랑.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 뭐 항상 슈퍼 가서 빵 사던지 라면 사던지. 근데 라면은 뭐 내나? 라면도 안 맞지. 근데 가끔 이제 한국 라면은 어때? 가격이 비싸지. 그러면 이제 그나마 태국 거 오케이 라면. 그 라면 이제 몇 번씩 먹고 이제 설사 좀 질질 몇 번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에 가끔 한 번씩 이제 넘어가든지 아니면 태국으로 넘어갔다가 들어오니 그때 이제 한국 관련된 거 좀 사오든지. 근데 그것도 매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고민을 한 거예요. 베트남으로 갈까? 아니면 태국으로 갈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 왜냐면 태국에는 한국 그래도 식당이나 음식점이랑 관련된 뭐 슈퍼 같은 데서도 많이 어떻게 말해? 식품 같은 거 사와서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찰나에 시장에 갔는데 콩나물을 본 거야. 근데 그게 콩나물은 아니지. 숙주지, 숙주. 근데 본인은 그게 콩나물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지. 왜? 한국 사람 콩나물 있으면은 뭐예요? 콩나물 국밥, 콩나물 찌개, 콩나물 국밥이지. 예. 콩나물국밥 끓여가지고 거기다 밥 말아가지고 끝나잖아. 고춧가루 있죠. 라오스 고춧가루는 있으니까. 함께 이분이 시장에 갔는데 그냥 눈이 활짝 켜진 거예요. 막 그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 집에 와가지고 화로에다 해가지고 끓여서 먹는데 와 그냥 기분이가 산 거지.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 맨날 먹잖아. 그러니까 콩나물국을 솔직히 맨날 먹을 수 있거든. 안 질리거든. 사실 이게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고 먹으면. 그러니까 맨날 진짜로 맨날 하루에 막 두 끼 먹으면은 콩나물국만 끓였대요. 그걸 매일 먹은 거야. 근데 이제 대박은 뭐냐면 이분이랑 같이 홍태우 사는 옆에 애들 있죠.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홍태우가 뭐 한 20개 정도 있다 보면은 그중에 여자애들이 한 5개 6개 사는데 그중에 이게 6개 방에 여자애들이 사는데 그중에 한 3명 정도가 이분한테 이제 관심을 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타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가 요즘에 그 PCS에요? 그 좋은 거 있잖아요. 그 막 등치 커가지고 막 태국 애들 많이 타잖아요. 그런 거. 또 혼다 가장 최신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들 그런 거만 타고 다니는. 근데 얘네들이 먹는 것은 진짜
진짜로 그지도 상그지가 없을 만큼 진짜 거지처럼 먹는데 그걸 그런 오토바이 타고 다닌 거야.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알려준 거예요. 애들 돈이 하나도 없다고 다 이거 담보 뭐고 해가지고 돈 끌어서 하는 거지. 그래도 고개를 이렇게 집주인도 고개를 흔들더래요. 집주인은 그래도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입장에서 애들 보니까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걔 여자애들이 이제 한국 남자가 왔는데 야간 이분께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분께서 오토바이는 중고인데 진짜로 막 한 45만 원짜리 중고 어디서 주워 왔나 그거 또 화로에다가 맨날 콩나물 그거만 끓인 거 숙주만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하는데 이분은 맨날 콩나물만 먹으니까 여자애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애들이 그 세 명이 이 한국 분한테 그랬대. 같이 술 한잔 먹을 거냐고. 자기네도 술 마시러 갈 건데 한국 분 싫다고 했대. 이게 한국 분이 술을 싫어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좀 안 좋은 좀 건들건들한 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싫다고 한 거야.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도 보니까 뭐 맨날 뭐 오토바이도 막 어디 찌글찌글한 거 타고 다니고 막 맨날 콩나물국 막 끓이고 먹고 다니니까 얘네들 관심을 놔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사하면 인사해주고 막 그 정도로. 근데 단 한 번도 얘네들이 이 한국 분한테 왜 맨날 콩나물국만 맨날 이것만 끓여서 먹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다 그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시장을 보통 3일에 한 번씩 간대요. 매번 똑같은 데서 숙주를 파는데 그 숙주 파는 여자애가 한 24살, 5살 정도 된대요. 근데 걔하고 또 걔 남동생이 있는데 때로는 엄마도 셋이 팔 때도 있고 엄마가 없으면은 여자애랑 남동생 하나 같이 있더래요. 근데 그 여자애한테 항상 샀는데 뭐 조금만 사도 그냥 겁나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냉장고도 없으니까 매번 그냥 찌끔찌끔 사온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애도 좀 생각을 이렇게 매번 오니까 좋아하긴 하지만은 찌끔찌끔 사가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어디서 한국에서 찌질이 하나 왔나. 아무튼 근데 그렇게 매번 주다가 이제 정이 좀 들었겠죠. 정이 들었는데 그 여자애 거기다가 오이 조그마한 거 하나 더 넣어주기도 하고 채소 같은 것도 같이 먹으러 이렇게 준 거야. 야 너무 불쌍한 거야. 이 한국 남자가 봤을 때 라오스 여자가 봤을 때 그 라오스 가난한 진짜로 막 손이나 다투고 막 그런 숙주 파는 여자애가 봤을 때 이 한국 남자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나 봐. 자동 오토바이도 막 엔진 막 뜯어질 것 같은 그런 거, 제 것 같은. 아무튼 그걸 맨날 타고 와가지고 막 숙주 조금 사서 매번 3일마다 오니까. 근데 여자애가 이제 궁금했나 보지 이 남자한테.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거 왜 맨날 사가냐고. 그래서 남자가 말을 했대요. 잠깐만 지금 몇 분 했어? 어허이씨 너무 많이 했다. 한국 남자가 이제 말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하루도 안 빠져 김치를 먹는데 내가 이제 김치 담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콩나물국 이것은 내가 좋아하니까 뭐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사실은 내가 라오스 음식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약간 나하고 좀 내 입맛하고는 안 맞지만 다른 한국 사람들은 라오스 음식을 좋아한다. 왜냐면 또 잘못 말했다가 또 기분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타국의 음식을 또 약간 비난이나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제대로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 여자가 이제 그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매일 사러 간 거야. 그렇게 사러 가면서 그 여자애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정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 남자 사는데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진짜 화로에다가 콩나물 그거 끓이고 그걸 끓이고 있을 때 놀러 온 거야. 나 간다고 오라고 진짜로 그걸 끓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애가 자기가 김치 담아준다고 김치 담을 줄 아냐고 했더니 그 인터넷에서 보면 나와 있다고. 페이스북에도 한국에 간 여자애들이 한국 결혼한 여자애들 많이 올리니까 그거 보고 자기가 담아준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여자가 김치를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얼마나 사랑스러워. 근데 이 여성분이 뭐 외모적으로 그렇게 뭐 그건 아니래요. 그래도 되게 착하고 또 뭐 근다고 외모가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긴 하죠. 여자가 상태가 너무 막 쏘말려요. 상태가 그냥 아리가 어우 막 그래봐 아니잖아. 근데 막 준수하대요. 준수하고 일단은 매우 착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랑 러브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결국은 근데 더 운도 한 번에 찾아온다고. 이 여자인의 친척이 공무원인데 그 친척이 여성분의 때문에 이 여성분 덕분에 결혼하기가 되게 쉬웠대요. 서류 준비부터 해가 라오스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있잖아요. 그 여성분 때문에 되게 그 어디 업체를 통하지도 않고 직접 했대. 직접 다. 물론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은 되게 순조롭게 했대요. 아무튼 지금은 현재 그
여성하고 이 한국분하고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고 여성분의 부모님은 따로 살지만은 자주 찾아가가지고 용돈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이 한국분한테 말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오빠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게 지금 돈 쓰는 거 있잖아. 오빠 돈 다 떨어지면 오빠는 그럼 한국에 가야 하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것을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 나는 군대 있을 때 좀 발목을 다쳤다. 그건 얘기를 해줬지만 돈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했대 일부러. 왜냐면 혹시나 그거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눈깔이 그냥 뿅뿅뿅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란 게 마음이 처음부터 착하게 태어나지만 사회가 변화시키기도 하니까 그건 말을 않고 그냥 오빠가 전에 모아놓은 돈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아껴서 쓰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대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돈 없으면 한국에 가서 일하고 뭐 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똑똑하고 되게 똑똑하죠. 아무튼 라오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대.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라오스에서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매달 돈이 매달 소득이 들어온다 그거야. 솔직히 라오스에 사는데 100만 원 이상씩이라도 매달 이렇게 들어와 봐. 어디서 소득이 끊임없이 막 20년, 30년, 40년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최고지. 자, 우리 형님들도 그렇다고 어디 뭐 발모가지를 그걸 하라. 아유 죄송합니다. 발모지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님도 어디서 소득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매달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고 라오스에 가서 좋은 여성을 만나고 아무튼 그게 최고야. 이런 것들이 연금 자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